기초 통계학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모집단과 표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학에서 모집단과 표본, 이 양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집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메타를 우리가 모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파라메타가 뮤, 평균, 모 평균이죠. 모집단의 평균. 시그마 제곱, 이거는 모집단의 분산입니다. 그래서 모분산이라는. 라지 N은 모집단의 크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모집단의 모수에 관해서는 표기를 할 때 그리스 문자로 일반적으로 표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모집단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표본을 뽑아냅니다. 이 표본을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표본을 뽑아내어서 이 모수와 같은 어떤 모집단의 평균이 있듯이 표본에도 평균이 있을 겁니다. 그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본의 분산을 S제곱,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스몰 n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표본의 이러한 통계량, 표본의 통계량은 일반 영문자,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로 개별 표본, 지금 표본을 하나만 뽑았을 경우입니다. 하나만 뽑았을 때 이 개별 표본의 평균과 분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수식에 따라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조금 전에는 하나만 뽑아내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표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표본, 이런 형태로 뽑혀 나온 표본 1이 있을 것이고 표본 2, 표본 K까지 여러 개의 표본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본을 뽑아내었을 때 표본 1에서 구한 평균은 X1바, 분산은 S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표본 K에서 뽑아낸 표본의 평균을 XK바, 분산을 SK 제곱,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표본 1에서 표본 K까지 우리가 어떤 평균을 나열을 하면 X1바에서부터 XK바까지 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분산을 모아놓으면 표본 분산의 분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만약 비율을 쭉 넣어놓으면 표본 비율의 분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표본을 여러 개 뽑아서 거기에 있어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본 통계량을 나열한 것을 우리가 표본 분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모집단, 하나는 개별 표본, 그 다음에 또 개별 표본들을 쭉 모아놓은 표본 분포,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X1바에서 XK바, 즉 표본들에서 뽑아낸 표본들에서 계산해낸 표본 평균들의 분포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이 하나, 둘, K개가 있는데
이것들의 평균도 우리가 다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의 평균. 이것의 평균을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 x1바에서 xk바까지를 하나의 확률 변수로 나타낸다면 바로 라지 x바가 될 겁니다. 라지 x바. 확률 변수로 나타내면. 따라서 그 라지 x바의 평균, 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뮤 x바는 우리가 확률론에서 이론적으로 도출해 보면은 바로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 평균과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이 값들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했을 때 이 표준 편차를 구한 것을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의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시그마 x 바로 표시할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확률론에서 도출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경우에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 크기, 즉 다시 말씀드리면 표본의 크기니까 n과 관계없이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그러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더라도 만약 표본의 크기가 30을 넘을 때 그것을 통계학에서는 대표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30개를 넘을 경우에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도출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표본 크기를 우리가 n으로 뒀습니다. 이 표본 크기와 표본 오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본의 크기,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소득에 관한 조사를 한다든지 주택에 관한 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도대체 표본을 몇 개 정도 뽑아야 괜찮을 것인지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표본을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결론적으로 n은 스몰 e의 제곱분의 z제곱 c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n은 표본 크기는 본래는 라지 e 최대 허용 오차입니다. 최대 허용 오차분의 z제곱, z는 z 스퀘어, 시그마는 분산, 시그마 제곱 분산이에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 해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이것을 유도를 하면은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 앞에 식 z는 같고 밑에는 스몰 e가 되었습니다. 스몰 e는 라지 e가 최대 허용 오차인데 비해서 스몰 e는 최대 허용 오차율이 됩니다. 율. 그거는 바로 최대 허용 오차일 때는 x바 마이너스 뮤인데 최대 허용 오차율은 여기에 뮤분의 x바 마이너스 뮤로 표기가 됩니다. c는 변동계수, 이미 앞에서 변동계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뮤분의 시그마를 변동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뢰 수준을 95.4%, 신뢰 수준을 95.4%로 한다는 이야기는 Z 스코어 값이 2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2. 최대 허용 오차율을 0.05, 즉 다시 말하면 5%라고 하겠습니다. 최대 허용 오차를 0.05, 변동계수를 0.5라고 하고, 이때
필지당 평균 청량 수입을 구하려 할 때 전국에서 몇 건을 표본 조사하면 될까 하는 그러한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표본의 크기 N은 이 공식에서 E는 0.05, 최대 허용 오차율이 0.05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을 95.4%로 했으니까 Z는 2였습니다. 그 다음 변동계수는 0.5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400개가 표본을 400개 정도 뽑아내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개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율에 관한 모집단과 표본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표본이 있을 때 모비율, 모집단의 참 비율입니다. 모집단의 참 비율을 모비율이라는데 그걸 P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표본을 뽑아내서 표본에서 구한 비율, 같은 특성에 대해서 뽑아낸 비율이 우리가 P-hat이라고 그렇게 이 모자 쓴 듯해서 이걸 hat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P-hat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표본 비율입니다. 모집단에서 어떤 특성 A를 가진 것의 비율을 모비율이라고 하고 또 그 모집단에서 뽑아낸 표본에서 그러한 특성 A를 가진 것의 비율을 우리가 표본 비율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표본 비율 값은 결국 표본의 크기가 우리가 N이라고 할 때 전체 N분의 특성 A를 가진 것이 뽑힌 개수가 X라고 하면은 표본 비율은 P-hat은 N분의 X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분산값은 P-hat의 1-P-hat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에서 마찬가지로 표본을 N번 뽑아냅니다. 그러면 표본 1은 P1hat, 그 다음 분산값이 P1hat의 1-P1hat, 그 다음 개수가 N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본 K에서도 표본 비율은 PK-hat이고 그것의 분산값은 PK-hat 가로 1-PK-hat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표본 비율의 평균과 표준 오차를 구하겠습니다. 표본 비율의 분포는 비율에 대한 분포는 P1에서부터 PK까지 hat이 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분포로 본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표본 비율의 평균은 mu p hat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모집단의 비율과 같아지는 것은 이론적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 표본 비율을 이것의 표준 편차를 구한 거죠. 그걸 갖다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는 시그마 p hat은 루트 n분의 p 가로 1-p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표본 비율의 분포는 모 비율이 p, 표본 크기가 n이고 n의 값이 충분히 클 때 표본 비율 p hat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도출이 됩니다. 표본 크기와 표본 오차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비율에 관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때 표본 크기와 표본 오차 구하는 겁니다. 공식은 n은 p 햇 마이너스 p의 가로 제곱분의 z제곱 p1 마이너스 p 이런 형태로 됩니다. 아까 앞에서 n은 뭐였습니까? 라지 E의 제곱, 이게 바로 라지 E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Z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그마 제곱에 해당되는 분산에 관한 값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P1, 1-P, 이 곱한 값이 최대가 되는 값은 만약 P가 0.1과 P가 0.1이라 했을 때 0.1과 0. 이거는 9가 되겠죠. 곱하면은 0.09가 됩니다. 그 다음 P가 0.2일 때는 0.2 곱하기 0.8 해가지고 0.16이 되겠죠. 그 다음 P가 3이 되면은 0.3과 0.7을 곱하면은 0.21이 됩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커져 가지만은 P가 0.5일 때 0.5, 0.5가 돼서 0.25가 됩니다. 그때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큰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0.25로 두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에서 신뢰 수준을 95.4%, 이야기는 뭡니까? Z를 2로 둔다는 그런 의미죠. 최대 허용 오차를 1에서 10%포인트로 하고자 할 때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시오. 만약 10%일 때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대 허용 오차가 PM-P가 됩니다. 그 P-P가 10%포인트다. 그러면은 N은 여기가 10% 0.1, 0.1의 제곱분의 Z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가장 최대일 때가 0.5의 제곱하면 0.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5%포인트일 경우에는 같이 계산하면 400개, 그 다음에 2%포인트일 때는 2500개, 1%포인트일 때는 10,000개. 이러한 우리가 허용 오차율을 줄이면 줄일수록 개수는 굉장히 크게 많이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를 바로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똑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배웠던 그런 내용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친근도를 묻는 어떤 여론조사에서 미국을 좋아한다 70%, 중국을 좋아한다 30%, 뭐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 포인트인 결과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약 동일한 조사를 표본을 100번을 뽑았습니다. 100번을. 100회에 걸쳐서 조사를 100번 실시했을 경우에 95%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100번 중에서 95번은 중국보다 미국에 대해 친근하게 느낀다는 국민이 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에서 72, 68에서 72, 68에서 72% 사이의 비율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100번 조사했을 때 5번 정도는 바로 68과 72 사이가 아닌 그것을 벗어난 68보다 적다고 표현되거나 또는 72 이상으로 초과한 숫자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에서 우리가 임의로 어떤 뽑는 표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평균은 모집단 평균에 수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는 5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첫 번에 5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러나 이걸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면 던질수록 많이 던질수록 주사위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에 근접합니다. 이러한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적 측면이나 공간적 측면에서 우연과 필연이 만나는 지점, 이런 데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모평균 뮤, 모분산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 스몰 n인 표본을 임의로 k회 복원 추출하는 경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들의 확률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러한 내용이 중심 극한 정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55번입니다. 다음 중 주로 표본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고르시오. 여러분들 인구 센서스는 대체로 전수조사를 하죠. 국세조사도 전수조사를 합니다. 주택총조사도 전수조사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많이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는 우리가 표본을 잡아가지고 표본을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55번 답은 여론조사입니다. 이상으로 11강을 마치겠습니다.